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리볼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약간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영화인 것 같은데 관객 반응은 사실 불호에 좀 가깝긴 하더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주 마음에 드는 영화여서 조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볼버는 일단 오승욱 감독의 영화입니다. 오승욱 감독은 또 역시 이 아주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영화광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근데 과작을 한 감독이고요. 과작을 한 이유는 사실은 역시 그가 만든 영화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63년생이시니까 이제 60대가 넘으셨고요. 일단은 리볼버에 대한 평가의 엇갈림은 역시 평단에서도 이 지금 24평에 불과합니다만 일단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5점부터 8점까지 폭이 매우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평가도 아니고 만장일치의 만점도 아니고 만장일치의 또 부정적인 반응도 아니어서 어떤 평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에 보시는 이제 실관람객 평점과 네티즌 평점을 보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 보면 좀 전형적인 좀 필름 느와르 내지는 액션 스릴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합니다만 그동안 사실 오승욱 감독의 영화 특히 2015년작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관객분들이라면 리볼버가 범상하게 진행되는 평범한 장르 영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승욱 감독의 영화는 되게 강력한 이 감정이 쉽지 않은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도 아니고 확실하게 악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욕망과 이성과 선의와 악의가 뒤섞여 있는 캐릭터들을 절묘하게 묘사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보는 관객들이라면 사실 매력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관객들이라면 또 역시 그렇지 않게 보겠죠.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뭔가 좀 속시원함을 좀 느끼고 싶다면 오승욱 감독의 영화에서 속시원함을 느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이제 현재까지 장편 영화 대표작들은 굉장히 과작인데 2000년도에 만든 킬리만자로가 감독 데뷔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무례한을 무려 15년 만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년 만에 리볼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드물게 영화 연출이 이어지는데 역시 그것은 그의 일단은 흥행 성적 스코어가 이렇게 문제였던 거겠죠. 아마 이 리볼버의 경우도 전작 무례한을 함께했던 전도연 배우가 주도적으로 좀 제작을 이끌면서 영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자체는 되게 화려하고요. 리볼버의 주인공 캐릭터는 하수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요. 사실 동동 주연으로 지창욱과 지금 요즘 잘 나가는 임지연 배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탑 무비에 가까운 영화예요. 전적인 스토리는 하수영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어둠의 세계, 느와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되게 지리멸렬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풍부한 이야기의 서사를 영화 속에 다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담고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데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하수영이 확실하게 왜 어떤 이제 복수의 원한의 감정을 갖고 풀어간다기보다는 이 하수영이라는 인물 자체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 속 공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을 나와서 자기의 일종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시내 호텔에 지내면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자신이 원했던 서울의 집을 지금 현재는 빼앗긴 상태인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더러운 거래입니다만 더러운 약속입니다만 그 더러운 약속을 이행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이 하수영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흠결이 깨끗한 인물 또는 이제 아니면 감정적으로라도
관객이 감정이입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한 거라고도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돈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이긴 하죠. 동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리볼버라는 영화가 장르 영화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좀 독특한 질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에 있는지 없는지의 약간 중간적 영화적인 부분과 현실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캐릭터들 속에서 자기 세계관을 꾸리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앤디는 지창욱은 그냥 말 그대로 사고 뭉치고요.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이고요. 일련의 사건은 하수영이 2년 전에 일종의 누명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까지 다 책임지고 들어가서 보상을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던 인물이 이제 앤디였던 거죠. 표면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의 이제 이런 하수영의 출소와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들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이 하수영의 주변에 등장하는데, 감시자로 등장하는 정윤선이라는 캐릭터는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요. 임지연 배우도 캐릭터도 묘한 인물입니다. 저기 포스터에 보면 난 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라는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되게 이중적인 인물이죠. 이중 스파이고, 이 하수영의 동선을 갖다가 세 명에게 보고하는 장면, 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끝나고 자기가 더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지만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움직이는 인물이고, 그리고 하수영에게 어느 정도의 감정적 이입을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의사 자매 관계이기도 한데, 실제로 하수영이 술을 마시고 위스키를 같이 들이키는 인물은 이 정윤선이 유일하죠. 같이 그 맞대응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식사하는 장면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준환이라는 인물은 이 하수영이 그 사랑했던 임과장이라고 하는 이정재 배우가 카메오로 출연하는데, 그 이정재 캐릭터가 살해당하기 전부터 일종의 그 하수영을 그 휘하에 있었던 부하 형사이고요. 비리 형사죠. 그리고 이제 하수영을 한때 사모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까입니다. 까여 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이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그 조직의 실행 인물,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자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이고요. 모든 흥박의 중심이죠. 그 행동대장으로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인물은 전직 군인으로 보여요. 대령님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요. 조사장은 하수영이 감옥에 가 만드는 그 검찰 기록을 만들었던 일종의 하수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일종의 그 사실의 전반을 알고 있는 일종의 이 이스턴 프라이스 하부 조직의 일종의 하부 단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수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맡게 됩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제목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보는데요. 2008년도에 나온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러시아 마피아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나오미 와츠가 우연한 계기로 러시아 마피아 세계에 개입되게 되는 이야기고, 그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비고 모텐슨이 나왔던 아주 걸작 영화죠.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제목을 그대로 조직 회사, 이 마약을 운영하는 조직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오마주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적 느와르의 세계가 나름의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영화의 시작점은 하수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되게 이 영화는 사실 차분히 보고 있으면 장면에 공을 들이는 게 굉장히 뚜렷하고요. 의상이라든가 그런 미술적인 프로덕션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고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영이 입고 있는 옷은 되게 판무마탈적인 느낌, 그러니까 상복 같은 느낌의 검은색 옷이시고, 되게 검은색 정장에다 키리를 신고 영화에 등장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하수영은 그 2년 전의 기억을, 초반부 장면은 2년 전의 기억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기억 속에서 저기 왼쪽에 나는 스카페이스, 얼굴에 상처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등장했던 하수영이 판문파탈 같은 거, 즉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갔던 하수영은
이 이정재가 연기하는 임과장이라고 하는 인물과 불륜 관계고, 그 불륜 관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죠. 이게 이 영화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동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수영이라는 인물의 가족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영화에서 질문을 던질 때 주소가, 전에 살았던 주소가 어딥니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 다음에 다시 갈 주소가 어딥니까? 그럴 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 주소라도 되세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영한테는 아무도 없고요. 자기가 가야 될 유일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집이라는 곳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약속받았던 것인데,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영화 자체가 일종의 동방의 약속이라는 그 제목이 중의적 표현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 크로넨버그 영화의 중의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약속받았던 건데 그 약속을 이행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또 대단히 하찮은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하찮은 하수인에 불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 그 중대한 책임을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 하수영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이고요. 그를 반겨주는 인물은 검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검사는 하수연에게 너 뒤에 흑막을 누구냐는 걸 이제 추궁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근데 영화에서 그 검사는 앞부분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이 하수연과 관계를 맺게 된 인물이 이제 빨간색 저거 뭐죠?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인가요? 그 차를 끌고 나오는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저 캐릭터예요. 술집 마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인물도 이 하수영과 연관이 있는 임과장, 즉 이정재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동시에 임과장이 이 하수연에게, 그러니까 하수연을 배반한 건 분명히 임과장이긴 합니다만, 이정재가 입니다만, 이 임과장은 배반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갖고 있는 책임과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적이죠. 그래서 저 술을 전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저 술을 같이 마셔요. 왜냐하면 하수영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소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거, 일종의 약속 같은 것들은 자신의 약속이죠. 서울 시내가 보이는 광장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승리자의 위치,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위스키라고 하는 저 술을 마신다는 거는 승리자를 욕망하는 이들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여성 모두 뭔가 승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장면에 지금 이정재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인물이, 저 장면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이 회상씬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이 집을 갖게 되고, 그 하수영의 집으로 갖게 되는 거, 되게 호화스러운 나름대로 큰 아파트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고쳐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통화를 하고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임과장의 이마에다가 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죠. 본인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영화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임과장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수영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의상 자체가 되게 키를 신고 있어요.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는데, 정재영이 연기하는 이 3인이 일종의 정재영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카메오 캐릭터인데, 설명에 의하면 이제 뭐 아나운서 흉내를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일종의 그것을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비아냥 같은 거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정재영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원래는 과거에 친구였습니다만,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둘이 배반을 한 것이죠. 배반을 하고 이제 그 정재영 배우는 이제 일종의 그 자기의 생을 거의 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이미 늙고 병든 상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2년 전 회상 장면의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좀 팜파탈적인 의상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경우도. 자, 그런데 의상이 이제 2년 후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원래 감옥이라는 게 들어갔다 나오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바뀐단 말입니다. 저걸 구제오점에서 입고서 이때부터 하수연은 영화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전까지는 판문파탈 또는 일종의 하수인 또는 일종의 그냥 종속적인 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인물이었는데, 저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신발도 갈아 신고요. 상당히 이제 수사물의 수사관의 중심 인물인 거죠.
원래 하수연은 경찰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경찰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경찰다워집니다. 그래서 리볼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찰의 총이고요. 그 경찰의 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재영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 이제 전해받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로서의 활동,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기도 경찰이고요. 실제로는 경찰이었을 때는 범죄자의 짓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된 다음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경찰의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지극히 아이러니한 그 느와르적인 성격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승욱 감독의 영화를 모르신 분들이라면 뭐 액션물 같은 걸 기대하겠지만 이 영화에서의 액션은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액션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후반부에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오긴 합니다만 지극히 화려하다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장면으로 연출이 되죠. 어쨌든 간에 하수연은 이제 자신의 집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스틸에서도 나오지만 집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데 모종의 누군가 모를 만한 인물에게도 이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를 추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찾아야 되고 약속받아야 되는 7억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7억을 주기로 했던 인물들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찾아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는 인감을 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적 과정이 이 영화의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스톨이 이제 해오고 있고요. 전적인 구조는 이스턴 프라미스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되게 영화가 여러 가지의 각본적 서사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있다는 게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이 하수연의 반대편에 있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은 하수연이 감히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저 높은 조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완벽하고 되게 냉혈한으로 보이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이제 바로 앤디라는 캐릭터입니다. 앤디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통제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 지 멋대로고요. 그러니까 마르츠 도련님의 이제 그 부잣집 도련님, 망나니 도련님 같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창욱 배우가. 자, 이 장면도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지금 정만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제 과거에 검찰의 기록을 넘겨주고 있는 그 사장인데, 하사장인가요? 그 사장인데 그 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뒤를 캐게 되는 거죠. 그 뒤를 캐게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이 일을 처리해야 될 행동대장인 본부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본부장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대장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요구하는 액수, 지금 이 장면에서 본부장과 만나는 장면에서도 요구하는 돈 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돈 줬는데 7억이 사실은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또 과정이 필요한 돈이고,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도 언급되지만 이미 처리했던 돈, 그러니까 이 실무 단계에서는 이미 처리했던 돈인데 그 과정에서 앤디가 이제 사고를 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 관계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 관계들의 실체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재미있는데, 뭐 거대한 흑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지점들은 다양한 인물들의 동의라든가 행동이 설득력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지만도 않고 아주 극악스럽지만도 않고 약간 양자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런 양자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역시도 이 악인들을 한없이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증이 다 섞여 있는 관계고요. 그 전에 있는 자신을 배반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애증이 있는 관계고요. 그런 것들의 묘사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임지영 캐릭터와의 대사 이런 경우도 보면 이 영화에 그 캐릭터 예고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형사 김주환 배우가 연기하는 김주환 배우 맞나요? 네. 신도 김준환 배우구나. 김준환 배우와 임지연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장면에서 김준환 배우는 되게 치졸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었던, 자신도 잘 모르고 자신의 선배 임과장과 사랑하고 있었던 이 하수영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한테 차이니까 미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고갱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의 고갱이가 남아있어서 냉혈한으로 변했을 때 과감하게 해치우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임지연 캐릭터도 재밌어요. 정윤선이라는 캐릭터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는 일을 받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만 동시에 이 자기와 다른 점에 자기 행동력이 없는 자기와 달리 하수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까 나와 있는 그런 대사들 안불상 이렇게 이 안불상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안불상에 그러면서 받기로 한 돈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빚을 져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종의 하수영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이라든가 일종의 응원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라는 지점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희 술을 먹는 장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면 이 김준환 배우랑 이 지금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그 장면에서는 둘이 와인을 마시거든요. 근데 이 두 여자 배우가 만났을 때는 위스키를 마십니다. 맥켈란을 마셔요. 맥켈란을 마시고 나중에 글렌피딕 15을 들고 와서 술을 마십니다. 둘의 관계의 끈끈함은 이 위스키로 맺어진 것 같아요. 그 위스키의 그 진한 쌉싸름한 맛으로 맺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이고, 마지막에 이 주인공인 하수영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마시는 술은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현세로 돌아왔을 때는 부둣가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한숨을 쉬는 장면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의 구성 자체가 뭔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맥켈란 세븐틴이라고 아주 고가의 위스키를 이 얼음에다 콸콸 쏟아서 둘이서 맛있게 술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런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정서들을 담아내는 게 오승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누아르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현세에서는 그렇게 멋있게 인물들이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서는 되게 구닥다리가 이 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술밖에 없어요. 위스키밖에 없고 위스키에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얼음을 갖다가 같이 섞어 마시거나 이런 식의 언더락스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둘의 유대감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 장면들이 이 둘의 유대감들을 형성합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대사로 꼭 이야기 않아도, 정작 중요한 관계들에선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극히 누아르적이죠. 하수영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말을 하지 조용 움직이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정재영 캐릭터는 이제 일종의 그들의 역사를 따지는 인물이고, 그에게 리볼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종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퇴역한 경찰일 거고 분명히 이들에게 배반당했는데 그래도 네가 할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뭘 찾아가야 될지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수영은 이제 일종의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준 장면은 되게 역시 치졸해요. 이 캐릭터 지창욱 캐릭터는 전혀 영화에서 멋있게 등장하지 않는데, 영화에서 하수영과 처음 만났을 때는 바에서 약에 취한 것 같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돈을 줄 테니까 이 칩이 섞여 있는 위스키를 마시라고 하수영한테 전해준 다음에 돈을 못 준다고 나가는 아주 치졸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영화에서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일종의 결핍이 있고요. 일종의 나름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영화에 나오는 일종의 나중에 중요한 반전 중에 하나니까요. 어쨌든 그런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가 복수를 하러 오는, 그러니까 일을 그리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손대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거의 마이너스 손이고, 그레이스라고 하는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의 입장에 봤을 때도 앤디가 항상 늘 문제거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앤디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겹쳐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차곡차곡 쌓였던 애증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앤디의 그런 예측하지 못할 만한
멍청함, 멍청함. 그 다음에 이게 코믹한 영화 전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하수영의 일종의 그런 이제 겁없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독특한 질감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런 이런 좀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영화를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감독님, 이 오승욱 감독의 경우에는 60, 70년대, 80년대까지의 한국 영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자체의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제멋대로인 인간형들을 가지고 영화를 끌고 나가는데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동세대의 다른 감독들과 전혀 다른 질감의 영화들을 만들죠. 무례한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성들을 진짜 극한까지 밀고 나가는 매력이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 전도연 캐릭터는 다른 한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인 거죠. 나머지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질감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거 조직적으로 뭔가 거대한 걸 담기보다는 되게 장르적인 영화인데 어떤 장르 영화에서도 또 보기 드문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영화라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보고서 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적어도 제게는 아주 좋은 영화였고요. 되게 흥미롭게 영화 보는 내내 너무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음악적인 리듬감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정 영화들 옛날 탐정 영화들이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쭉쭉 가고 그 중간에 이제 위스키 마시는 장면 같이 그 인물들의 관계를 조망하는 장면들도 종종 등장하면서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묘사되는 장면들이 영화의 끝까지 갑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전도연 캐릭터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소주를 마시는 장면에서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장르적인 결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일 뿐이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뭐 화면 이 영화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도시적인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조금 산사가 등장하거든요. 영화에 지금 뭐 스틸은 잘 묘사가 안 됩니다만 이 강원도에 있는 한 산사, 외진 산사를 배경으로 해서 클라이막스가 펼쳐지고 그 길에서 산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끝이 나는데 그런 공간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결국 탈출의 경로거든요. 주인공이 결국은 도시의 그런 세계에서 범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산사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어떻게 보면 찾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기 위해 부둣가에 머물고 있고 그제서야 이제 좀 편안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컬트를 이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마 많은 관객들에게 불편한 지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보는 분들의 취향은 또 제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옳으신 거고요. 저는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한동안 또 소마시네마가 조금 제가 여행 가는 관계로 조금 업데이트가 늦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